가치관은 생각, 행동의 밑바탕을 이룹니다.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그 가치에 기초한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쓸모없는 가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쾌락. 연구에 따르면 쾌락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불안과 감정 동요, 우울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물질적 성공. 물질적 성공을 과대평가하면 정직, 비폭력, 연민과 같은 가치를 저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다 안다라는 태도. 나는 다 안다는 식으로 자만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새롭고 중요한 정보에서 스스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무한 긍정. 삶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정신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삶은 때로는 엉망진창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가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한 책임감 믿음을 맹신하지 않기 실패 거절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숙고.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마크 맨슨이 쓴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이제부터 5가지 가치를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볼까요? 저자는 포커를 하면서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포커의 매력은 언제나 운이 얽혀 있지만 운이 게임의 장기적인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나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승자는 각 선수가 게임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받은 패가 좋지 않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한 사람이 포커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저자는 미국의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몸이 너무 허약해 시각, 청각, 위장, 허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일쑤였습니다. 몸이 약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 터라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동생 헨리는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고 여동생 앨리스도 훌륭한 작가가 됐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아버지 덕에 부정 입학을 했지만 그마저도 적응하지 못해 자퇴했습니다. 30에 가까워진 나이에도 여전히 직업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으며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상황에서 작은 실험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날부터 1년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100% 내 책임이라고 믿으며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일기에 적었다. 결과적으로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위대한 심리학자,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뒷날 그는 이 작은 실험을 부활이라 일컬었고 그 덕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는 언제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고 하지요. 문제를 마주하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회피를 거듭할수록 불행과 실패가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나는 다 알고 있어. 난 틀리지 않았어라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항상 틀리기 마련입니다. 500년 전 지도 제작자들은 캘리포니아가 섬이라고 믿었다. 의사들은 팔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고, 과학자들은 불이 플리지스톤이라는 물질에 의해 생긴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오줌을 얼굴에 바르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고,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살아오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게 내가 성공한 이유다. 나이가 들고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틀린 점을 조금씩 덜어내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난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은 성장의 적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먼저 여태까지의 행동과 믿음이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노년의 파블로 피카소가 스페인의 한 카페에 앉아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한 여성이 그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그림을 다 그리고는 냅킨을 구겨서 버리려 했습니다. 여성이 다급히 피카소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냅킨을 가져도 될까요? 사례는 해드리겠습니다. 피카소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20,000입니다.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2분 만에 냅킨에 그린 그림이 2만 달러라니요? 아니요. 60년 넘게 걸렸습니다. 피카소는 마지막 말과 함께 냅킨을 주머니에 넣고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진짜로 성공하려면 실패를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건 성공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생각해보라.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지만 아이는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없다. 이런 걷기는 나한테 맞지 않아. 난 걷기에 소질이 없어. 우리는 실패를 왜 두려워할까요? 바로 고통 때문입니다. 의대에 자퇴서를 제출하는 건 간단하고 쉬운 행동이지만 부모님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건 그렇지 않다. 조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 말처럼 간단하지만 부끄러움과 거절을 무릅쓰는 건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독립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을 버리는 느낌을 감수하는 건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선택한 고통을 견디는 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오히려 위대한 성취를 이룹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건 자신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에 고통은 필수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저자는 세계를 누비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세웁니다. 그러고는 55개국을 돌며 수많은 친구를 만나며 많은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지금 뉴욕에 살며 집에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습니다. 완전한 자유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고 중요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수많은 선택지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 몰입해야 합니다. 하나의 장소, 하나의 믿음, 하나의 사람을 말입니다.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려면 나머지 가치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거부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합니다. 결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선택했다는 건 코카인 파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로 했다면 그건 뒤에서 친구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과 같다. 이것들은 전부 건전한 결정이지만 한결같이 거절을 포함한다. 폭넓은 경험을 추구하면 새로운 사람이나 사물, 새로운 사건을 하나씩 접할 때마다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해 집중하고 정신 사납게 하는 온갖 대안을 거부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게 충분히 좋다는 걸 안다면 무엇 때문에 마냥 더 좋은 것을 쫓아다니느라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대안을 거부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여 폭넓은 경험을 추구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최근에 집안에 큰 어른이 작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차갑게 누워 계신 모습이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조시라는 단짝 친구를 잃고 죽음을 마주하면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이 결국 소멸하리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행위가 덧없고 피상적인 엉터리 가치를 삶에서 싹 없애주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죽음은 다른 모든 가치와 결정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덧없음을 이해한 뒤로 모든 게 쉬워졌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나의 허세를 확인해 맞섰으며 내 문제를 책임지게 되었다. 또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한 고통이 가벼워졌고 실패와 거절을 받아들이기 수월해졌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덕이었다. 어둠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삶이 밝아지고 세상이 고요해졌으며 어떤 것에건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습관이 줄어든 셈이지요. 세상에 많은 조언들이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우리와 반대되는 것만 떠올리게 되죠.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 그래도 괜찮다는 것. 세상은 여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경 끄기가 필수입니다. 가짜 가치에 신경을 끄고 진정한 가치에 몰입해 고통스러운 세상에 당당히 맞서길 기원합니다. 저자의 생각을 더 알고 싶은 이들에게 신경 끄기의 기술 1독을 권합니다. 하루를 하나의 인생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